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경우 4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의 50% 관세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최대 규모 드론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무디스가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재정 적자가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JP모건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경기 침체는 제외됐지만 성장 확신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카고 연은총재는 금리 인하가 10에서 16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가 새로운 저가형 중국향 AI 칩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팔란티아 CEO가 5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굿모닝 오늘의 증시의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여기에 또 애플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 삼성 역시나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한 점이 시장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무역 정책부터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다양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큰 그림 세워볼 거고요. 여기에 또 국채금리 방향성을 결정짓게 될 국채 입찰 결과 특히나 주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우선 지난주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속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그동안의 상승분을 소폭 반납했는데요. 그동안 잠잠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시장 변동성을 촉발한 하루였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을 겨냥하면서 협상 진전이 없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부터 50% 관세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에도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결국 관세를 피하고 싶다면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한편 미국 증시에선 섹터에 따라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유틸리티가 1% 이상 오르고 기술주는 1% 넘게 빠졌는데요. 특히 애플이 관세 우려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3% 넘게 급락했고요. 애플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아마존 등 나머지 M7 기업들도 1% 수준의 하락폭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한편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 이후 오름세를 보이던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 다행히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10년물 기준 4.5% 그리고 30년물 기준 5%라는 위험 수준을 넘나들고 있지만 그래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국채 입찰과 PCE 또 관세라는 키워드를 주시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자, 표를 통해서 국채금리 흐름 보시면은 지난주에는 4.5%에서 마감을 했고요. 또 달러 인덱스는 99 초반까지 떨어졌고 현재 역외 환율에서 원달러 환율은 1,365원까지 나름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증시 관전 포인트까지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는 엔비디아라는 초대형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방향성에 따라 증시 향방도 결정될 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대와 우려와 이 공존을 두고 같이 보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메시, 즉 지저분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반면 웨드부시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75달러를 제시하면서 현재 수준에서 그러니까 한 30%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결국 상자를 열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엔비디아와 관련된 호재들이 계속해서 들린 만큼 나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 외에도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의사록, 그리고 목요일에 1분기 GDP 잠정치, 그리고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경제 지표들까지 잘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우려에 따른 인플레이션 반등 경고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개인 소비 지출, 지난 3월에는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 기저 효과 때문에 이번 달에 뭐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증시 관전 포인트까지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김현서 아나운서와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 뉴욕 증시 주말 사이 핫했던 이슈들 함께 지켜보시죠. 먼저 7개 기업 상황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짓누른 가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중국용 저가형 블랙웰에 대한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졌죠. 그래도 1%대 낙폭 유지한 모습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25% 관세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오면서 가장 큰 낙폭 3%대 하락한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애플 이슈 함께 점검해 볼까요? 애플 현재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도 좀 불똥이 튀지 않을까라는 언급이 나와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이폰이 미국에서 제조되길 원한다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애플은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당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남겼는데요. 이런 언급을 남긴 당일 백악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언급도 추가로 남겼습니다. 삼성처럼 해외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애플과 같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삼성이라는 키워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애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아이폰 생산 비중 현재 어떤 수준에 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아이폰 어디에서 생산하고 있냐라고 보면 이 빨간색 90% 정도가 중국 내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0% 정도는 인도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 내에서 아이폰의 점유율 자체도 살펴보면 작년 4분기 65%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90% 정도를 중국에서 제조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제조하라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이폰까지 그 기조를 확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미국으로 생산 과정을 이전하는 것 정말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댄 아이브스, 허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구에 가까운 이야기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만약 정말로 생산을 이전한다면 아이폰 하나의 개수의 가격이 3,500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우려하면서 지난 실적 발표에서 2분기 관세 여파로 추가 비용 상승 9억 원 가량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죠. 이 부분 월가도 충분히 의식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라는 키워드, 기업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만큼 삼성 자체도 관세 반영분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M7 기업들 모두 하락을 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으로 받을 수 있는 이슈가 나온 가운데 급등해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US 스틸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정말 길고 길었던 US 스틸의 인수 절차 1년 6개월 만에 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나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US 스틸과 신일제철, 일본과의 파트너십 체결됐다라는 언급을 남긴 겁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US 스틸은 장중에는 정말 폭등하면서 20% 넘게 폭등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계약 소식 한번 뜯어볼까요? 1년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 길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왜 이게 승인이 됐을까를 한번 뜯어보면 일본과의 계약 승인, 파트너십 체결로 일단 미국의 US 스틸 같은 경우 철강사 전체 규모에서 중국을 좀 앞지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4위, US 스틸은 24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3위의 안스틸이 중국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두 기업이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된다면 단번에 3위로 올라오면서 안스틸을 4위로 내려오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도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40억 달러 규모 투자에 조금 더 돌아선 걸까요? 일본이 정말 큰 규모의 베팅하면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슈를 팔로우업 해봐야 한다라는 이유가 남아있는 부분은 100% 자회사가 될지는 아직까지 불안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계획된 파트너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더 세부적으로 밝히진 않았고요. 일본의 보도에서도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 의하면 과반이 되거나 51% 정도의 지분을 받게 된다라는 경우 앞으로의 투자가 좀 불확실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완벽한 지분 100% 확보가 가능할지 여부 신문 조금 더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 사이 이슈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도 있었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소방수, 구원투수 역할을 하면서 진압에 나서게 됐었고, 이슈들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EU에다가 50% 관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죠. 초창기에 많이 흔들렸는데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게 협상 전략의 일환일 뿐이다라고 예. 이제 소방수 역할을 말씀해 주신 대로 했고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재정 적자 규모도 줄일 수 있고 앞으로 수주 내에 계속해서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그렇죠. 또 중국과의 대면 협상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시장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계속 하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신용등급 강등 이후의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는 감세안 그로 그렇죠. 인해서 예. 이제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했던 요인이고요. 재정 적자 확대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여지는데요. 지난주에 하원에서 통과됐는데 한 표 차이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상원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그렇죠.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무살렘 총재가 또 기업들의 투입 비용이 관세로 인해서 계속 상승할 거다 이런 물가 불안에 예. 대해서 언급한 것도 시장에서는 악재로 일단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10년물 국채금리 또 30년물 국채금리가 4.5%하고 5%로 돌파한 이후에 그렇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네. 역시 국채 입찰이 좀 부진하고요. 이번 주에도 2년물, 5년물, 7년물 국채 입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단기물이 다 나오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물이라서 크게 염려는 안 하고 있다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예. 있지만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그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이제 계속해서 국채 발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세로 인한 그 경제 지표나 기업 네. 실적의 반영이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예. 측면도 조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지켜봐야 되는데 특히 잘 아시겠지만 5월 28일 날 발표가 되고 예정된 엔비디아의 예, 실적이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증시 일정들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자, 그럼 기업 이슈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테크 기업 가운데 엔비디아와 애플을 저희가 좀 살펴볼까 하는데 네. 우선 엔비디아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네. 지금까지 나온 이슈들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제 거의 M7 또 이제 브로드컴까지 해서 배트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보면 지난주에 전부 하락을 했어요. 여기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상승한 종목은 월마트하고 JP모건 정도만 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EU 관세 부과 때문에 예. 시초가에 좀 안 좋았고요. 특히 원스타 IP가 제기한 특허 침해 고발에 대해서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다 이런 소식 때문에 장 초반에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센트 장관 발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라클이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400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칩을 매입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낙폭을 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신다면 지금 이 130달러 이상에서 흐름이 조금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돼 있고요. 135달러에서 140달러 근접을 하면 밀려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시면 확연하게 이제 한 주간의 흐름이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그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뭐 그 대형 투자은행들은 목표가를 160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은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가이던스가 사실 맞습니다. 문제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관망하거나 조금 발표 이후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 영어 단어를 빌려 쓰자면 메시, 지저분할 것이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하기도 했었죠. 2분기 가이던스가 결국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애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애플 쉽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 뭐 22% 넘게 지금 연초 대비 하락한 상태고 계속해서 악재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트럼프가 뭐 앞에서도 브리핑을 자세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미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 얘기를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바람에 그렇죠. 애플 주가가 이제 좀 나름대로 낙폭을 줄이려다가 계속 네.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 부품을 갖고 중국에서 조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인도로 이제 공장을 좀 옮겨보겠다라는 시도도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도로 옮기는 것 자체도 사실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얘기를 그렇죠.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우하향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최저가인 169달러는 아니겠지만 지금 보면 195달러 정도에서 200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아직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한 160달러에서 예. 170달러 정도 저점 확인 과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과 다르게 방긋 웃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또 급등한 기업들 체크해 볼까 하는데 우선 원전주들, 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 좋은 주가 흐름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그 얘기를 했었죠.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이상 확대 검토하겠다. 이 소식 그렇죠. 때문에도 올랐었는데 지난주에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하면서 예. 행정명령 자리에서 원자력은 상당히 친환경적인 에너지다. 뜨거운 산업이다. 또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원자력 산업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뭐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은 참 힘들었지만 앞으로 이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원자력 관련주들,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최근에 뭐 AI 데이터 센터 또는 비트코인 채굴 등의 전력이 크게 사용이 된다. 예. 전력 부족, 공급 부족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그래서 보면 뉴스케일이 소형 원자료 모듈 관련 업체로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원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급등이 나왔는데 갭상승이 나왔고요. 20% 이상 급등했는데 19% 정도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래량이 폭발했고요. 네. 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에서 보면 이제 32.3달러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추격 매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너무 되고요. 가파르게 오른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스케일 파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오클로라는 종목도 지금 원전 관련주인데 보시면 오클로도 지금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그렇죠. 갭 상승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59달러라는 이제 신고가 돌파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차트 흐름이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사실 지금 보면 실적상으로 그렇게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원전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4달러, 뭐 2달러짜리 기업들도 30% 이상 급등한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보면 역시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 정도로 압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원전주들 살펴주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도 있었죠. 가장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난주 호실적과 함께 13% 넘게 급등했었거든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어떻게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네. 그런데 AI 집중 전략이 성공을 거뒀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그다음에 높은 가이던스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에 13%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보시면 신고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237달러인데 지금 현재 200달러 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투자은행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목표가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이 돋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에버코어는 232달러, 그다음에 RBC 캐피탈은 236달러.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목표가를 높이고 있어서 저는 약간의 지금 단기 급등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거친다면 저는 신고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하드웨어에 이어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과 또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은 이 하드웨어 기업들에 많이 집중됐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많이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발표가 있었죠. 대표적인 수혜주를 꼽자면 어디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데요. 1,750억 달러 규모의 우주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골든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골든돔 건설과 운영 기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L3 해리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골든돔 프로젝트의 잠재적 계약 업체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은 RTX 코프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지목했는데요. 이게 우주 기반 센서를 통해서 극초음속 무기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든돔에 적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또는 탄도 추적 우주 센서 위성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241달러 직전 고점까지 급등이 한 다음에 약간의 숨고르기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265달러 정도가 이제 신고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우상향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이 프로젝트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관건이긴 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